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시장 확인하셨던 분들 굉장히 착잡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밤사이 이렇게나 내려갔지 해도 너무한데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냐 조금 더 면밀하게 시장을 들여다봐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된 얘기들 나눠볼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다시 한번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 0.3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5%, 나스닥 지수까지 마찬가지로 0.5%의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에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가한 건 양호한 경제 지표였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가 3.8%로 발표가 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상치였던 3.3%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안에서 특히 소비 지출이 급증했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한참 밑돌면서 이제는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까지 누그러뜨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굿뉴스는 시장에 또 배드뉴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퍼지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있었는지 같이 한번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부터 그래도 10월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발표된 양호한 경제 지표들, 우리 시장에서도 그나마 있던 기대감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죠. 앞으로의 상승이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 첫째는 거래량이고 두 번째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에 출연하시는 정진영 전문가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는 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98을 넘어서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현금 확보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98.5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9월에 바닥을 찍는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 더 내려갈 것이냐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진짜 올라가기는 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봐야 되는 건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9월이 만약에 진짜 바닥인 거라면 10월에는 어떤 코인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까 또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1달러 이하의 가격인 알트코인 중에서 도지코인, 트론 그리고 비체인이 매수하기에 매력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코인은 서로 다른 특징을 바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도지코인을 놓고 봤을 때 밈코인 열풍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트론은 스테이블 코인의 지배력, 네트워크의 사용성을 둘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체인은 실물 경제와의 연결성이 선정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코인,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 매력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정말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전환하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분석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움직임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코인들이 더 내려갈 곳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3% 넘게 3.5%가량 하락을 하면서요. 10만 9천 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사이에는 10만 7천 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조금은 반등이 나타난 모습이죠. 하지만 11만 달러가 깨졌다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중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5.9%, 6%가량 하락세 보여주면서요. 4,000달러가 무너지니까 무섭게 더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5%대의 하락률 보여주고요. 2.75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더 큰 폭이죠. 7% 넘는 하락률, 도지코인까지도 6% 넘게 하락폭을 그려가면서 시장 전반이 다시 한번 밑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휴가 성큼성큼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돈을 벌기는커녕 잃고 있다. 굉장히 착잡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탄탄하게 전략을 세워봐야지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의 드림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완 전문가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폭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세 가지 전략까지 제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빨리 시장과 관련된 얘기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시장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주말 사이에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걸 지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지지와 저항 구간을 제가 좀 체크해드리면서 네. 주말 움직임은 제가 하락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번 방송에 보시면 9월 20일 이후에는 시장 자체가 조금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종목방에서도 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시냐? 라고 이제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잡기보다는 네.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 시장에는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고 반익 반본. 이제 절반은 익조로에 절반은 본조로에 걸어두라고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시장 자체가 늘 좀 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좀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 지지 구간은 116.3K라고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렸고요. 네. 감매도 국면에서 유입된 단기 반발 매수세가 이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4시간 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110K를 조금 안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4K까지도 저항 구간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직전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 있어가지고 상단의 저항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08K가 중요한데 이 지지 구간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열어둘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이게 지금 침체되었던 단기 지표들은 현재 상승할지라도 거래량 자체가 너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추세 전환을 뒷받칠 만한 수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뭐 일본 금리도 그렇고 GDP 이제 상회함으로써 모멘텀 흐름상 추세를 한 번에 돌리기는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 가속을 조금 대비를 좀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 점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도 지금의 낙폭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주의할 수 있는 라인들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108K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아침에 여기를 이탈했다가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여기에 자리를 잘 지켜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1K죠. 110K죠. 11만 달러를 또 돌파를 하는지 이것까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과연 여기를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트리거가 생겨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방으로 이탈하게 될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자리를 못 지키고 이 108K마저 다시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조금 향한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지 구간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8K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105K까지도 조금 아하. 더 열려 있다라고 네. 보시면 조금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늘상 이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 차트에서 가격만 보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저번 방송부터 이제 히든 코인까지 안내를 해드리면서 항상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이 거래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가 많다는 뜻이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비트코인이 이제 1% 움직였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오르는 거는 단타성 움직임성이 좀 많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 자체에서 조금 특징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지금 5월부터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상승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에서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비트 도미넌스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 4년 전 반감기나 불장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못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 2%만 하락을 하더라도 네. 사실상 이 알트코인들이 지금 15% 20%까지 빠지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점들도 아셔야 되고 이런 거래량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서 조금 움직이셔야 되는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공통점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일마다 다른 전문가님들이 나오시는데 이 전문가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한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0월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우리에게는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들 찾아가고 싶다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국내 거래소 안에서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이득일까? 여기까지 지금 생각이 뻗쳐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우리가 조금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그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이 차이점은 이제 사실 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쉽게 조금 말씀드리자고 하면 국내 거래소 가격과 해외 거래소 가격의 시세 차익입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2년 전이나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국내 거래소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라고 하면은 네. 김치 프리미엄에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제 국내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똑똑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거래소 자체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의 하락에 대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숏 포지션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방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도전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두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해외 거래소입니다. 그쵸. 그래서 해외 거래소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많다는 거는 매수 매도가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상장하는 코인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쵸. 이제 미국 코인들이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장 코인의 다양성인데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글로벌에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리스크 관리, 즉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기관급들의 자금이 어디로 흐르느냐 이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개인 투자하고 계시는 심리에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관점에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상장 코인 다양성 그리고 글로벌 시세 반영 속도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금 흐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장단점을 조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에 맞춰가지고 활용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래소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어디가 뚜렷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시기별로 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내용을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드시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과 관련해서 또 전문가님이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런 자료들도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예측을 하는 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 방송에도 이 CVD 이제 누적 거래량 데이터 지표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순위 이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매수하고 매도의 힘이 누적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지표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예측한 대로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갈색 고래들이 하락에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도벽이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음모론적인 시각으로는 분석하는 것을 제가 좀 경계하는 편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의도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 가격이 보라색 고래와 이 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이 보라색 고래가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과 동일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 보라색 고래가 이제 고개를 드는 시점에 대해 가지고 매수를 잡을 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을 얼마나 누르고 갈지는 시장 흐름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고 네. 이 QR코드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보방에서 조금 쉽게 이제 갈색 고래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하고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거래량,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 쪽으로의 포지션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벽이 그만큼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우리도 무언가의 다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적절한 타이밍 정보방 안에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도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현 시장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무언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가 없는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개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세 가지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수적인 전략과 그리고 균형 잡힌 전략
그리고 성장형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오. 보수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과 이제 방어로 위주로 제가 좀 해왔는데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급락장이 오더라도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개 있고요. 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방어 쪽으로 최우선을 조금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잡힌 이제 위험 관리와 수익의 조합입니다. 리스크와 수익을 동시에 챙기려는 분들에게 조금 적합하실 것 같고요. 메이저 코인 50%, 알트 코인 30%, 현금 비중 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알트 코인 쪽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하락할 때는 현금 쪽과 그리고 메이저 자산이 버팀목이 좀 되어주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성장형 전략인데 이제 공격적 수익 추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내려왔죠. 네. 그리고 이제 반등하는 시점에서 조금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메이저 코인 비중을 줄이고 알트 코인이나 순환매 도는 섹터 쪽으로 위주로 조금 움직일 겁니다. 알트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해서 좀 철저한 손절 라인과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그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는 손절 라인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익 거니실 때는 비중은 50%를 익지를 하시고 무조건 그 나머지 비중 50%는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 걸어두시면은 항상 이렇게 하락 시장에서도 리스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전략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 시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을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나의 성향에 어떤 게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에 맞춰서 밑에 상세하게 전략들 세워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 안에서 그럼 나는 손실이 커져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이 타이밍에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을 눈여겨보고 있으실지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코인은 사실 가져오시기에 뭔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어떠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방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언급해드렸었던 뭐 블라스트, 멘틀, 디센트럴 랜드 네. 그리고 마지막 아비트런까지 아비트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손실 구간이 있는데 제가 어차피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라인까지 다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다음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지만 이제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종목방에서 제가 같이 언급해드리면서 언제 사고 파는지 그런 타점까지 제가 따로 잡아드릴 거고요. 네. 시장에서 이게 단순히 주목받는 코인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안에 구성을 해두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조금 웃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들고 왔거든요. 지금 자료에서 보이는 AI, RWA, 게이밍 이거 모두 여태까지 방송에서 그래도 계속 짚어주셨던 부분들이죠.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관련된 수혜주 코인인데 지금 어차피 10월 달도 11월 달도 남았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은 제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의 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회원님들 자금에 맞게끔 제가 비중을 설정해가지고 따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든 코인과 관련된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일어나기는 했고요.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정확한 타점과 함께 가져가셔야지만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